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저에게 이제 전화가 자주 와요. 뭐 걸음을 언제 올리느냐, 어떤 걸음이 좋으냐, 또 자꾸 이제 그런 문의가 와서 여러분들이 걸음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끔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걸음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또 틀린 정보가 옳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이노베탁이라는 걸음 회사와 제가 1시간 동안 또 교육을 받고 또 그 이천의 작천문재 원장님이 이제 제가 많이 배웠었는데 그분에게 또 약 1시간 가량을 제가 걸음에 대해서 또 저 나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요, 이 나무 걸음을 주는 시기가 어느 시기가 제일로 좋은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콩배나무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꽃이 많이 와 있는데 이런 그 열매나무 걸음 주는 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급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꽃이 막 오기 시작했으니까 얘가 배고플까봐 걸음을 막 빨리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실류는 어느 때 걸음을 주는 게 좋냐면은요, 이 꽃이 피고 이 착과가 될 때, 그때 걸음을 줘야지. 지금부터 걸음을 주게 되면 이 꽃들이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낙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꽃이 곧 착과가 됐을 때 걸음을 주는 게 열매나무에는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잡목들은 또 어떨 때 걸음을 주느냐면은 각 지역마다 또 틀려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가면은 이제 순이 내미는 그런 나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순이 좀 많이 자란 그러한 나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이 걸음 주는 시기는요, 많은 분들이 걸음 뭐 4월 중순부터는 걸음을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눈이 내밀지도 않은 것들도 일괄적으로 걸음을 다 줘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으로 비교해 볼게요. 제가 야간 작업으로 하고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를 깨워서 밥 먹으라면요, 밥맛이 없어요. 좀 내가 막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밥맛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막 그냥 밥을 줘버리니까 얘가 못 먹는 거예요. 오히려 뿌리가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떨 때 걸음 줘야 되냐면요, 나무가 절간이 쭉 뽑다가 지금 성장이 딱 멈춰요. 그러니까 나무가 처음에 순이를 내밀 때 주는 게 아니라 그 순이 내밀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때의 걸음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 나무마다 이 순을 내미는 그러한 기간이 틀리잖아요. 어떤 거는 순이 막 내밀려고 폼 잡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나무는 쭉 절간이 조금 좀 길어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순을 내밀려고 한 것들은 걸음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지. 나무가 성장하고 사람이 막 움직일 때,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되잖아요. 이 나무가 배가 고플 때 걸음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나무가 성장할 때에 봐서 성장에 딱 가다가 멈출 때, 그때에 나무에게 걸음을 주는 것이 나무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 분갈이라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3주 후부터는 걸음을 주어라, 한 달 후부터는 걸음을 주어라 하는데, 이 나무 분갈이를 했으니까 뿌리가 많이 이제 저희가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갈이하고 나서 무조건 한 주 있다 줘라, 한 달 있다 줘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언제 주느냐? 최하가 한 달 이상을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나무 분갈이를 해서 그 뿌리가 새 뿌리가 막 내리려고 그럴 때 걸음을 주게 되면요,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어느 정도 나서 그 잔뿌리들이 걸음을 성분을 움직이는데, 잔뿌리도 내리지 않고 이제 막 새뿌리가 내리려고 할 때 걸음을 주게 되면은 그 새뿌리가요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보시면은 제 나무들은 모든 것도 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면요, 뿌리가 움직이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걸음을 주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움직여서요, 그 새뿌리가 실뿌리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최하가 한 달 이상, 또 어떤 거는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걸음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분갈이를 하고 나서 눈이 움직이는데 순이 쭉 뽑았을 때, 딱 봐서 뽑고 나는데 그게
뽑으면서 눈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했을 때 걸음을 주는 게 최적계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오늘도 그렇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걸음 주는 시기가 틀릴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무가 빨리 움직였고, 또 위에 지방은 시기가 나무 순을 뽑는 시기가 좀 늦으니까 늦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우스가 따뜻한 데는 순이 빨리 자라니까 좀 빨리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저같이 또 굉장히 나무를 춥게 기르거든요. 추우니까 눈이 늦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늦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걸음의 종류도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어떠한 걸음과 어떠한 걸음이 나눠지느냐. 자, 이런 액비와 이런 그 알걸음, 고체걸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액비는 어느 때 줘야 되고, 이 고체걸음, 이거는 어느 때 줘야 되느냐. 이 액비는요, 이 속효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걸음 액비를 주었을 때 나무가 반응이 빨리 보이는 거고, 대신에 지속성이 없어요. 속효성이에요. 그때 줄 때 뿐이에요. 액비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수시로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알걸음들은 분 위에 올려놓고 물을 주면은 서서히 물을 줌으로 해서 화분에 스며들어서 석효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액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걸음에는요, 질소, 인산, 가리 성분. 그러니까 여기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질소가 5, 가리가 인산이 4, 가리가 4. 이런 걸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걸음들, 액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질소 덩어리예요. 제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는 지인이 상당히 걸음에서 해박한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요, 시중에 있는 액비들 다 가져다가 그 한국 농업기술원에 성분 검사 의뢰를 한 결과, 인산 성분과 가리 성분은 0.8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가 다 질소 덩어리예요. 그러면은 그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었을 때는 어떠한 그러한 효과가 있느냐면요,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나무가 쭉쭉 자라니까 굉장히 걸음 성분이 좋다고들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어서 쭉쭉 자라면은요, 그 나무는 병이 많이 와요. 진딧물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절간이 저희들 저기로는 마디가 짧게 자라야 되는데 마디가 길게 자라니까 나무를 수시로 전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인산 성분과 가리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게 되면은요, 나무가 자라는데 절간이 짧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이런 가지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자라요. 병도 잘 오질 않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해서 그 걸음이 좋은 걸음이 아니라, 나무가 더디게 자라면서 마디가 짧게 자라고 이 목대가 그 세포 조직이 튼튼하게 자라는 걸음, 자라게 해주는 걸음이 이 좋은 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는요, 질소, 인산, 가리 그 세 가지 성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붕산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황도 들어갈 것이고, 칼슘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각종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이 그런 성분을 넣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걸음을 만들다가 다 버렸거든요. 그 성분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음을 올리실 때 정말 나무를 정말로 잘 기르고 싶다 하면은 나무가 빨리빨리 자라는 걸음보다 나무가 병이 없이 잘 자라는 걸음을 나무가 잘 흡수를 해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걸음이 진짜 좋은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걸음들 다, 액비들 다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 걸음, 알걸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알걸음 몇 가지밖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4가지 정도 준비 못했는데, 제일 먼저 이 일본 바이오 골드라는 걸음이 있습니다. 이 걸음은 어느 나무에 좋냐면은 이 송백류 완성목, 곧
인산과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요. 나무가 상당히 절간이 작게 자라고 도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소재 막 배양하고 그러한 소재에 이 거름을 주게 되면은 잘 배양이 되질 않아요. 이거는 곧 완성목에 가까운 나무들에게 주면은 상당히 좋은 거름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름인데요. 가격이요 무지하게 비싸요. 자, 다음에는 이 나루고라는 거름입니다. 이 거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애기감나무죠. 애기감에 주는데, 애기감나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산 성분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자칫 잘못 주게 되면은 거름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루고라는 거름을 줄 때는 정말 소량만 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루고 말고 또 이제 텐텐텐이라는 일본 거름이 있는데, 그 거름도 이 애기감나무에 많이 거름을 주게 됩니다. 자, 또 다음에 이 오스모코트라는 거름이 있습니다. 이 거름은 얄맹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요, 이 그 물에 이 희석되는 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이게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실내에서 이 거름을 주시는 분들은 이 거름을 사용하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뭐냐면은, 이 거름을 여기다가 무조건 올라놨다고 해서 이 거름이 뿌리가 와서 먹느냐,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이 거름을 올려놨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거름 성분이 어떻게 뿌리가 먹냐면은, 여기에 물을 주면서 이 거름이 물에 씻겨 내려가서 이 뿌리 속에 들어가서 그 거름이 되는 것이지, 이 거름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뭐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거름을 빨아먹느냐,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이런 알거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많이 보질 못해요. 저희들 같이 이제 분정원에 있으면서 물을 흠뻑 줄 때는 이 그 거름이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이 성분이 그 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여러분들 베란다나 그런 데 가면 이게 분이 팅팅 말라 있잖아요. 그럼 물을 주면은 이게 씻겨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곧. 그런데 하물며 이 오스모코트 이거는 코팅이 돼 있어요. 이거 올려놓고요, 이게 물이 스며드느냐 안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폼으로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실내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름을 올려놨을 때는 물을요 듬뿍 줘야 돼. 이 거름이 이 팅팅 물에 불어서 씻겨 내려갈 때까지. 자, 그리고 또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급해드리는 이 구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라는 거름입니다. 이 거름 주 성분은 뭐냐면은 산란기의 궤분, 여러분들 하림이라고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거기에 산란기의 궤분을 100% 발효를 해서 만든 거름입니다. 즉 이 거름은 동물성 거름이에요. 근데 이 거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마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렴하면서 꼭 분재에 필요한 거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거름을요, 이런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어디서 구입하시냐면은 자막에 흘러가는 그 전화번호로 주문을 하셔도 보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거름 어디서 구입하시면 되느냐면은요, 이런 농자재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농약 같은 거 팔고 그런 데 가서 구입을 하시던, 아니면 농협 같은 데 가면 이 거름을 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타트 20kg짜리는 약 한 25,000원 정도에 아마 팔 것이고, 또 구스타트 8kg짜리는 만 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아마 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가격은 마이크로스타트는 23,000원, 그리고 구스타트는 8kg짜리 만 원에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거름이요, 이 거름 속에는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질소가 5, 인산사, 가리사, 그리고 각종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붕산도 들어가 있고 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시중 농사용 저랑 거름이 최고의 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재, 특히 소재 농장 하시는 분들이 거름값이 비싸다고 농사용 거름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름들은 이 발효도 많이 되지가 않은 거름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어느 유튜브 방송이 그러더라고요. 뭐 개부는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러는데요. 이거요, 절대로 나무해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거름은 큰 기업에서 만드는 건데, 이 개분을 100% 발효를 시켜서 만든 거름이기 때문에 거름해가 없고, 또 이 거름을 주었을 때 나무가 웃자라지도 않고 마디도 짧게 자라고 상당히 좋은 거름이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거름을 사실 때 이 농자재 마트나 농협에 가시면은 이 거름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름을 어떻게 주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티백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거든요. 티백에다가 거름을 담으실 때 약 한 절반 정도만, 그죠? 이 티백에 약간 절반 정도만 담아서 이렇게 이 티백 이런 다시다팩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 위에다 올려놓고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거름을 주시는 게 제일로 좋은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주면 좋으냐면은 이 화분 속에 이 찌꺼기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화분이 그 거름이요 항상 젖어 있잖아요. 실내에서도 이게 거름이 항상 젖어 있으니까 물을 주면은 이 거름 성분이 화분 속으로 쏙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름을 주는 방법. 단 티백에 담기가 조금 귀찮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작년에 쓰던 티백입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재활용 하거든요. 이게 이 물에 불게 되면 이게 팽팽해지거든요.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지금 티백이 없어요, 거름이. 자, 그러면은 저는 티백을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또 여기다 또 다시 담아서 주거든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인터넷으로 거름망 하면 이렇게 팔거든요. 이거를 약 한 3분의 2 정도나 절반 정도만 담아서 딱 해서 이렇게 꼽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거름망을 군데군데 꼽아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는 티백으로 했을 때는 그 찌꺼기들이 여기다 가고 물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데 이제 찌꺼기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은, 지금 세 번째 방법은요, 이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흐트러 놓거든요. 이것도 거름도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조금만 줘도 나무 건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거름은 이거는 개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나무 거름이 다 흩어지거든요. 약간 화분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티백에 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거름을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 이제 이 거름은 또 어느 때 걷느냐. 여름에는 거름을 주질 않습니다. 나무가요 한참 막 더워서 여름에 막 그냥 저기 하면은요, 나무도 잠을 자야 돼. 여름에는 자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이런 거름을 다 걷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자, 가을철 됐을 때는 제가 거름 주는 시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어서는 제가 액비를 주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영상 찍는 거거든요. 액비는요, 이 이노바텍이라는 거름, 우리나라 굉장히 큰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름입니다. 이 거름은 산란계 개분을 100% 발효를 하고 거기에 각종 미네랄 요소를 넣어서 만든 액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액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중에 있는 액비들은 10대 1로 희석을 하게 될 겁니다. 10대 1이나 20대 1. 그런데 이 액비는요 50대 1로 희석을 해서 주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농도 맞추기가 힘들면은요 이 한 뚜껑 넣어놓고 50뚜껑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대 1. 그래서 나무에게 거름을 주면서 점차
진하게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줄 때는 50대 1로 주고 또 그 다음번에 줄 때는 조금 더 농도를 더 진하게 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 액비를 또 어떻게 주면 좋으냐. 액비를 주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 화분을요 바짝 말렸어요. 그럼 더 잘 빨아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화분이 너무 바짝 말랐을 때 이 액비를 갑자기 주게 되면은요 뿌리가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게 주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느냐면은요 아침에 꼭 저는 제가 주일날 주거든요. 주일날 교회에 가기 전에 물을 살짝 주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딱 오면 1시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화분 속이 물이 촉촉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때에 50대 1로 희석을 해서 이 바닥으로 액비가 조금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게 나무가 제일로 타격도 입지 않고 나무가 제일로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오전에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살짝 주고 나서 이 화분이 물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액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액비가요 아무리 발효가 잘 됐다 하더라도 냄새는 조금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름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심한 거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50대 1로 희석을 해주고 그 다음 몇 번을 그렇게 주다가 나무가 성장하는 걸 봐가면서 잘 받아먹는다 했을 때는 점차 농도를 약간 진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 주는 시기는 그러거든요. 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나무 분갈이 하고 나서 거름을 줄 때에 나무에게 처음에 액비를 연하게 분갈이 한 나무는 정말 연하게 잎맛만 보라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몇 월 달에 액비를 준다 뭐 몇 월 달에 준다 그것보다도 분갈이 한 나무는 무조건 한 달 이후 지나서 그리고 액비도 아까 그 고체 거름과 마찬가지로 액비도 순을 보아서 순이 쭉 뽑아서 성장이 딱 멈추려고 그럴 때부터 액비는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액비는요 속효성이거든요. 곧 줄 때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견디지 못해요. 이런 데다가 이런 알거름을 올려놨을 때는 물을 줄 때마다 이 나무가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지속 효과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 액비는요 나무 물을 줬잖아요. 한 1시간이나 2시간 되면 이 나무가 다 빨아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액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셔야 돼요. 이런 알거름은 올려놓고 계속 올려놔도 되고.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무 거름을 주시는 걸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봄 거름은 좀 약한 듯하게 주시고 또 가을 거름은 충실하게 주는 게 나무를 더욱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해도 제가 아는 데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저도 많이 이 거름회사에 문의를 하고 또 제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